아스텍 가족이 얼굴 족속, 최후의 족속으로 멸시받다가 그 테스코코스, 오늘날의 멕시코 시티에 있던 테노치틀란 섬에, 이게 바로 테노치틀란 섬이죠. 이 테노치틀란 섬에 수도를 건설하고, 수도를 건설한 지 한 50년 만에 대제국으로 성장해요. 근데 아스텍가는 관계 농업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어요. 그래서 이게 멕시코 시티고, 이게 해발 한 2,000m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가 해발 한 2,000m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원래 있던 이런 섬 외에도 곳곳에 조그만 인공섬을 만들었어요. 인공섬을 만드니까 얼마나 물을 대기가 좋았겠어. 여기에다 각종 작물을 심어가지고 재배해서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었고요. 이 섬도 정확하게 도시 계획을 했어요. 이미 이때 유럽보다 앞서서 훨씬 유럽의 도시보다도 발달된 도시 정비 계획을 갖고, 딱 도시의 한가운데 중앙 광장이 있으면 여기에 신전을 만들고,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가 전부 이렇게 네모판으로, 바둑판으로 곳곳에 흘러나가게 되고, 여긴 다리죠. 다리까지 나와서 놓아서 다른 섬들과 외부와 연결이 되고. 자, 르나코르테스가 1919년 유카탄바다에 상륙한 다음에, 이게 고지에 있으니까 막 산을 올라와서 여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너무나 테노치틀란의 장엄한 모습에 너구리코 말때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당시 어느 유럽보다도 훨씬 도시가 깨끗하고 정비가 잘 돼 있고 상하수도 시설이 발달된 도시였고요. 유럽에서 하수도 시설이 발달한 거는 17세기, 18세기 상업혁명 이후고요. 여러분들 그 레미제라블 영화 본 사람 있어요? 레미제라블 보면 그 장발장에 떨어져서 그 막 하수구에서 시커먼 거 들었죠. 그게 정말 완전히 똥이에요. 하수 정화 시설이 없어서요. 19세기 유럽 19세기까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변을 보잖아요. 그게 그냥 그 똥이 정화가 안 되고 그대로 강물로 흘러들었어요. 그래서 파리나 템스강이 19세기 기록을 보면 무더운 여름날은 하도 냄새가 지독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늦게 온 사람들만 그 냄새가 지독해가지고 그 머리가 아파서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냄새가 지독한지 알았겠죠. 근데 여기는 그 무슨 얘기 있었죠? 학교 시설이 잘 돼 있었어요. 깜빡깜빡하나도. 자, 그런데 보기엔 평화로웠는데 여름에 도착했어요. 3월 달쯤에 여기 그 상륙을 해서 여름쯤에 도착했었는데, 이 곳곳에 여름 축제 기간에 석상이 있었고, 석상에다가 사람의 껍질을 씌워놔가지고 파리가 들끓고 있었대요. 그걸 보고 장엄한 모습에 황홀했고, 내려와서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길어 보여서 토했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곳곳에 석상이 있고 그 위에 사람 껍질이 뒤집어서 뚫려 있는 거. 내가 어제 그 병을 걸다가 껍질이 뚫려 있는 거 되게 아파. 세수에도 아프고, 이만큼 벗겨야 되는데 전신에 이렇게 껍질 벗겨져. 얼마나 아프겠어. 자, 이거 모든 게 예언되어 있는 대로, 바로 이 자리에서,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이 자리에서 200년 동안 방황하다가 독수리에서, 선인장 위에서 독수리가 뱀을 쪼아먹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도시를 세우고 50년 만에 메소아메리카 최대의 국가로 성장하죠. 그래서 오늘날 멕시코 국기에는 가운데 바로 이 문양이 있어요. 이 문양이 뭘 상징하냐면, 아스텍 가족이 선인장 위에서 뱀을 쪼아먹는 그 독수리를 발견하고 도시를 세운, 그걸 상징하게 멕시코의 수도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멕시코 시티도 오늘날 바로 아스텍가의 수도가 오늘날까지 어디의 수도예요? 멕시코의 수도죠. 그 대신 지금은 호수를 다 메워가지고 전염병이 만연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호수를 메워가지고 지금은 평지로 호수가 없어요. 그래서 멕시코 시티 밑에는 물을 못 되어있죠. 지반이 약해요. 멕시코 시티 툭 하면 지진 나는데 80년대 초반에는 지진이 나가지고 진짜 몇만 명이 죽었어요. 그 지진으로. 지반이 약한데 지금 물까지 호수 위를 메웠으니까 지금도 건물들이 있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이게 그 문양이죠.
그리고 바로 독수리가 획을 치는데 발견된 이 지점이에요. 바로 아까 사진 보여있죠. 바로 이 지점에 있고, 이 지점에 신전이 있었고, 이 지점에 지금 대통령궁이 있고, 신전을 스펜서는 전부 파헤치고 때려 부시고 그 위에다가 총독관절을 지었고, 그 총독관절가 지금 대통령궁인데, 대통령궁이 너무 좁다 보니까 확장 공사하려고 여기 파헤치다가 그 옆에서 지금 신전파가 이쪽에 발견됐고요. 이쪽도 신전이 있다고 때려부시고 바로 이제 누구 있냐면 지금 대성당 있고요. 여기 다 때려부시고 여기 뭐가 있냐면 지금 그 대법원 있죠. 대법원이 들어와 있어요. 스페인은 보통 로마 시대 때의 전통인데 광장을 만들면 가운데 총독관저, 한쪽에 성당, 한쪽에 법원을 반드시 만들었고요. 이 지역이 멕시코에서는 이름이 뭐냐? 소칼로라는 지역이에요. 소칼로. 학생들이 농담한다고 소칼로인데 지읒 발음을 원래 스페인은 제트 있죠? 제트가 스가 아니라 지읒이 아니라 스를 영어는 비즈니스처럼 즈를 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식으로 족갈로로 발음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이름이 뭐 족갈로? 그래서 굉장히 뭐를 깔아간다고 해가지고 비웃는데 웃어요. 족갈로라고. 근데 발음이 족갈로가 아니에요. 소칼로예요. 인터넷에 원문이 G-O-C-A-L-O가 나오면 발음은 전부 족갈로로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소칼로 광장, 여기가 지금 멕시코의 대표적인 광장이고요. 그래서 그 목테수마 1세가 제2호에서 강력한 정복 정책을 펴서 최전성기 국가해요. 목테수마 1세가 그 삼각동맹령에서 메히카, 아스테카의 다른 말이 메히카거든요. 메히카. 그래서 멕시카는 아니고 원래 메히카인데 멕시카. 미국 애들이 여러분들 그 멕시코 애들 비웃을 때, 비하할 때 원래 멕시코가 아니라 발음이 메히코예요. 메히코인데 미국 애들이 그 멕시코 애들 비하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강하게 You Mexican 거예요. 그래서 원래 멕시코 그러는 거를 굉장히 한국, 일본 사람들이 뭐 쪼생징 하는 것처럼 비우는 거니까 멕시코 가서 사실 멕시칸 그러는 거 별로 무섭게 들리지 않아요. 메히코예요, 메히코. 부드럽게 메히칸이라고 하든지 멕시칸 굉장히 듣기 싫어요. 굉장히 듣기 좋지 않아요. 비하는 말이에요. 미국에 비해서 비할 때 항상 멕시칸 그럽니다. 원래 발음은 그 멕시코가 아니 멕시코가 아니라 메히코. 지금 국명은 메히코. 좀 메히코. 멕시코 사람들도 메히코고. 그래서 멕시카인하고 아스테카인이죠. 멕시코고 따쿠바인 삼각동맹 경세에서 이들이 지배계급으로 등장하고 나머지 부족들은 전부 피지계급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공포정치를 피고 피지계급에서 전부 거기 홀을 잡아가지고 항상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멕시카에서 오늘날 멕시코 국명인 멕시코가 나왔죠. 이들이 정말 잔인했어요. 철저하게 탄압을 했고 200년 동안 방랑 생활하면서 다른 부족한테 보이탈맥이 강하면서 먹을 것도 없이 중앙 메소아메리카 지역에 떠돌았어요. 얼마나 다른 부족에 맺힌 한이 많겠어. 그렇죠? 그 한을 정복한데 정말 철저히 갚아요. 철저한 정복 정책, 철저한 강압 통치 전부인데 결국 그 강압 통치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스페인 군대는 아스테카의 유카탄 반도의 유카탄 스페인 군대는 불과 500명밖에 안 됐지만 나머지 피지배 민족이 전부 스페인 군대를 편을 들어서 스페인 군대의 무게 플러스 나머지 피지배 종족이 군사력 인원수가 합쳐져가지고 이들이 멕시코, 다시 말해서 아스테카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지배 민족의 소원은 오로지 아스테카를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그 소원을 스페인 군대의 힘을 빌려서 이루죠. 하지만 아스테카가 정복하는 순간 그 피지배 민족이었던 인디오도 똑같이 스페인 군대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 강제 노역에 봉사하게 되고 여자들은 전부 강간이 당하고 성노예가 되죠. 인구 10분의 9가 준다고 했죠. 90%가 죽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인디였다면 이 중에 90% 다 죽어 없어진다고 보는데요. 그것도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팔다리 잘리고 불에 타서 죽고 강간당한 다음에 죽이고 그래서 90%가 죽습니다. 강제노동 땅이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일당량을 짜줘요. 그거를 못 채우면 무조건 팔다리 잘랐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일당량을 못 채우면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는 불에 지져지거나 팔다리가 잘리거나 배가 갈리거나
어른, 아이 가리지 않았습니다. 8살, 9살 어린이한테도 강제로 시켰고요.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할 텐데 워낙 인디오들이 많이 죽고 몸이 약했어요. 보면 우리 몽골리아들이 몸이 약한 것 같아. 조금만 햇빛에서 일시키면 10시간, 12시간 일시키면 막 햇볕에 픽 쓰러지고 죽고 자연 꺼버리고 하니까 인구가 주니까 부족한 노동력을 배치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투입해요. 그래서 오늘날 아메리카에 원래 흑인이 없었는데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게 뭐 쿠바나 뭐 푸에르토리코나 더운 지역에 특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해변가에 흑인들이 많은 게 더운 지역에서 이 인디오들이 강제 노동하다가 뭐 픽픽 쓰러지니까는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투입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흑인이 또 주요 인구로 자리 잡았죠. 흑인들은 주로 어디 잡았냐? 중미나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같은 카리브 국가 더운 지역에 많이 수입이 됐습니다. 강제 노동하려고. 근데 수입해보니까 너무너무 틀려. 몽골리안이 요만큼을 드는데 2명이 들어야 되는데 얘네들 혼자서만 이만큼 들고 심지어 흑인 노예들 있잖아요. 흑인 노예들도 여자들도 인디오 남자들이 낑낑 대고 혼자서 버떡버떡 들고 웬만큼 강제 노동시켜도 죽지도 않고 그다음 FBI 땡땡볕에 아무리 해도 일사병도 안 걸리고 그래서 흑인 노예 무역이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서 대거 활성화 돼서 처음엔 나치 아메리카만 수입하다 이제 미국까지 수출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엄청난 노예 무역이 번지기 시작하죠. 다음 주에 잠깐 볼 텐데 노예 무역 정말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국왕이 인디오인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번 시간에 계속 얘기했죠. 인디오인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한 게 인디오의 정말 인권이 아니라 대지주의 정치적 권력이 강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스페인 국왕이 인디오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했다고 명목상으로. 하지만 흑인 노예의 인권은 아무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흑인 노예의 참담은 이거 이상으로 비참했지만 여러분들 그거를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그것도 정말 구역질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 취급은 아니고 물건으로 취급했는데 어쨌거나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나치 아메리카의 흑인의 문화가 점철돼서 나치 아메리카의 문화가 17세기, 18세기라면 더욱 풍성해져요. 흑인들이 나치 아메리카에서 나치 아메리카로 올 때 자신들이 보유한 음악 같은 걸 갖고 와요. 그래서 그게 발전돼서 오늘날 카리브해 국가에서 특히 흑인 노예가 많았던 곳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온갖 라틴 음악이 등장하죠. 살사, 차차, 메렝게, 룸바 전부 이게 어디서 왔냐? 아프리카에서 갖고 왔죠. 혹시 뭐 살사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살사 미국에서 mam보라고 하죠. mam보 살사 다 똑같은 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 살사는 on one 하고 뭐 on two 이거 들었는데 뭐 살사가 좋은 게 내가 유학할 때 한 7, 8년 동안 매주 목요일은 내가 금요일을 수업을 안 좋고 항상 목요일날 수업이 끝냈거든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은 내가 항상 세상 없어도 웬만큼 갔거든요. 내가 반드시 살사 클럽에 갔어요. 근데 뭔가 자기 저는 유학생활 해서 스트레스 풀게 필요해서 나는 스트레스 푸는 게 살사였어요. 그래서 잠 10시간 1시간 가지고 얘네들이 사람들이 틀려요. 스페인 애들이 유럽에서 잘 논다고 하는데 스페인 애들도 한두 시간 피곤하다고 집에 간다고 해요. 한 멕시코 애들이나 아르헨티나 애들은 한 2-3시간 놀다가 이 콜롬비아나 이 카리브에 있고 베네수엘라나 이런 푸에르토리코 애들은 새벽 한 5-6시까지 놀아요. 춤추고 그리고 아침 먹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랑 스페인 애들이 모이면 스페인 애들이 잘 노는데 스페인 애들이랑 또 이 카리브 애들까지 모이면 스페인 애들은 노는 게 아니야. 이 재미가 없어요. 항상 그 새벽에 아침 먹고 항상 헤어졌었는데 그게 건강에 유지가 되더라고요. 내가 허리 위치가 유학생활 10년 동안 하나도 안 좋았어. 근데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보통은 여러분들 춤을 추는 사람들 한 3분 정도 하는데 한 3분짜리 부족 춤 정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고 못 추는데 여러분들도 방에서 추는 사람들 얼마나 건강에 좋겠어. 스트레스 줄이고. 한국 와서 못 가는 게 한국 와서 10년 넘게 못 가는데 한국은 다 내 학생들이더라고. 내가 학생들 만나기 민망해서 안 가고 있어. 혹시 유학 갈 사람들 유학 오래 하면은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풀게 필요해요. 특히 뭐 결혼해서 간 사람들 그러면 큰일 나는 게 주말에 애를 봐야 되는데 혼자 그런다면 맞아 죽고 나처럼 이제 유학 생활 내내 혼자 싱글로 지낸 사람들이 스트레스 풀 게 없으면은 진짜 그래야 공부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집사람이 난 다 공부를 끝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한국에 와서 선을 봐서 만나는데 그 당시 집사람은 한국에 있었고 나는 고대에서 강의하고 있었고 집사람은 그때 아직 박사과정 거의 끝마칠 때 돼가지고 내가 방학 동안 잠깐 놀러 갔었어요. 놀러 왔는데 멕시코 가자고 하니까는 LA에 집사람 US 있을 다녔는데 하는 얘기가 LA에 멕시코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걔네들을 맥장이라고 해서 맥장으로 들어갔어요. 비하해가지고 옛날에는 한국하고 흑인들하고 되게 사이가 나빴어. 내가 90년도 공부했는데 92년도에 한국 사람들이 흑인들 비하하고 뭐 깜둥이 하다가 폭동이 일어났어. LA 폭동. 진짜 막 비하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좀 대놓고 하면 안 되는데 그 당시 지금은 안 그래요. 그 당시까지 90년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가 여행 자유라는 게 88년도거든요. 내가 88년도에 고대 학생인데 처음으로 교환학생 나왔는데 그때가 한국에서 교환학생 보내는데 연대밖에 없었고 77년부터 고대가 한국에서 9번째로 교환학생을 보냈어요. 지금 호랑이 군대학교 시절이지만 그 당시에는 비행기 한 번 타는 게 힘들었고 여권도 군대 안 갔던 사람들은 지금 복수 여권이지만 단지 여권을 줬어요. 6개월짜리. 단지 여권 뭐냐면 한 번 나갈 때 사용하고 돌아오면 없어진 여권이야. 그러니까 여권은 단지 여권밖에 안 줬고 군대 안 갔다 오면 무조건 병무청 가서 신고하고 나가야 되고 들어오면 또 기국 신고해야 되고 병무청에 지금 호랑이 담배 먹던 얘기죠. 90년대까지 했어요. 그리고 소양 교육을 받았어요. 북한에 미국 나고 해외 나가면 북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북한의 실체가 뭐다. 북한 공작원이 유학생들한테 어떻게 접촉한다. 이거를 일주일 동안 교육받아야 돼요. 90년대에 하루를 줄어드는데 정말 짜증나.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해가지고 항공교육 받아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뭐 예의 범죄와 뭐 이런 거 같고 그래서 나갔는데 그러니까 92년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아직은 이렇게 해외가 안 됐어가지고 대놓고 앞에서 내 깜둥이가 막 이러니까 손가락 가르치면 한국 못해서 얼마나 기분 나빴었어. 무시하는 거 다 폭동 났어. 전부 폭동 나고 그 다음부터는 조심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흑인 보고 깜둥이 안 하고 연타이라고 그래요. 지금 연타이도 안 그래. 근데 워낙 문장생이니까 지금 한국 사람 흑인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워낙 조심을 해요. 근데 문제는 90년대 히스테릭이 늘면서 히스테릭한테는 조심을 안 하니까 히스테릭들하고 이게 좀 충돌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죠. 한국 시장 가죠. LA나 이런 데 한국 시장 가잖아요. 한국 시장 가면 뭐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방장에다 멕시코 애들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 정말 맛있게 만들어. 그 다음에 슈퍼마켓 가서 일하는 사람 다 한국 멕시코 애들인데 신기하게도 한국말 다 이해해요. 한국말 못해도 아줌마들이 대풍살 어딨어 물어보면 대풍살 저기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게 어딨어 알려주고 심지어 뭐 있어 심지어 다 비디오 가게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데 나 지금 비디오 가게 없다 다 이제 아줌마들이 이래요. 나 교회 갔다 올 때니까 몇 시까지 보고 있어 하면 스페셜 쓰이고 내가 알아들어. 진짜 알아들어. 자, 근데 워낙 멕시코인들이 많으니까는 멕시코에 대한 이미지가 미국에서 안 좋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멕시코 가자고 들어가서 여행 가자 하니까 깡통 가자 하니까 그 무서운데 어떻게 가냐. 자기 절대 안 간대요. 그 멕시코 무서운데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가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데 지금 스페인 가냐 멕시코 가냐면 스페인 안 가고 싶어요. 멕시코가 좋은데. 멕시코가 왜 좋냐면 스페인은 이제 유럽이라서 궁전, 뭐 프라도 미술관, 바르셀로나 사진 찍고 한두 번 가면 재미가 없어. 처음에 가면 좋은데 한두 번 가면은 뭐 한번 가면 매일 보는 거 재밌겠어 뭐. 그쵸? 와인 마신 거 없어 스페인 가면 사실. 나 이제 스페인 가면 어디 안 가는 게 뭐 건물 뭐 달라붙다 궁전 가도 뭐 한 번 모자라면 덕수 매일 가면 재밌겠어요. 그렇잖아. 차라리 그냥 이따고 가서 술 마시고 노는 게 재밌지. 근데 멕시코는 왜 궁금하겠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좀 국가가 유지되는 게 너무 신기하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대. 그러니까 멕시코 가면은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페인 가면은 유럽이니까 처음에 와 그러는데 한두 번 가면은 그렇지. 뭐 파리도 맥베이파 한두 번 봐야 재밌지, 그쵸? 파리에 살면서 그냥 문화 체험하는 게 좋지. 뭐 로마 가면 뭐 폴리스 뭐 한두 번 보면 재밌지 그게. 자. 그래서 멕시코인이 그렇죠. 여기 멕시코 가면 재밌어요 정말. 마리아치 음악 듣고 요새 근데 좀 치안이 불안했어요.
원래 콜롬비아가 치안이 불안한 곳인데 부시 대통령 때 그 마약을 소탕하면서 풍선 효과로 콜롬비아 치안이 굉장히 지금 안정화되는데 멕시코가 안정화됐었는데 콜롬비아 마약 칼텔이 미군이 소통되니까 지금 멕시코가 전부 다 글로 넘어가가지고 이게 마약이 본고지가 돼가지고 고속도로에 시체가 막 수십 쌓아놓고 그러니까 얘네들 정말 무식한 게 이 라틴계가 아스테카 때부터 잔인했고 스페인을 잔인했고 폭력이 내게 있다고 그랬죠. 가끔씩 신문 보세요. 북쪽 도시 후아레스에 뭐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남녀노소 시체를 몇십 골 쌓아놓고 불태워서 선비로 불태워서 쌓여있고 경찰들이 마약 폭발을 멕시코 있죠. 공면하고요. 왜냐면 얼굴에 노출되면 혼자만 중요해 가족까지 다 싹 몰살을 했거든요. 몰살하는데 이게 워낙 군부하고 같이 결탁되고 해가지고 지금 소탕이 안 돼요. 소탕하다 안 돼가지고 이번에 대통령 멕시코 당선된 공약이 뭐냐면 마약 소탕을 포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찍어졌어요. 지쳐가지고. 내가 원래 뉴멕시코에서 공부했었는데 북한은 국경지대에 참을 가가지고 주말에 있다 오고 뭐 책 사고 뭐 하고 오고 그랬거든요. 약도 같은 약도 미국에서 사면 10배가 비쌌는데 멕시코가 10분의 1 싸. 또 주말에 가서 물건 사고 그랬었는데 그 투아레스였거든요. 안전했어요. 지금 못 가는 게 북한은 도시에서 총독좀 벌어지고 워낙 뭐 장갑차로 얘네들이 뭐 그렇게 무장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멕시코도 사실은 위험하죠. 그전에 내가 집사람도 가자고 했었는데 요새는 나는 혼자 갔는데 배까지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가도 안전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무서워하더니 너무 편하게 웃고 있잖아, 재밌다고. 갈 땐 다 무서워하는데 가면 다 재밌어요. 학생들 교환학생 가도 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구 1000만 명의 대제국. 그 당시 유럽 인구가 1000만이 조금 넘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그 대제국이었는지 알겠죠? 그야말로 1000만 명이 대제국인데 이 1000만 명이 대제국을 불과 몇 명? 500명이 군인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깨쌀것같아 시달 얘기했죠? 이 책 저번 시간에 하다 만 게 이 책의 원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묻혀진 거울이라고 했죠? 왜 묻혀진 거울이냐? 깨쌀것같은 신이 이 거울을 보는 순간 자신이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자기 정체성을 안 다음에 정체성을 혼란을 느껴서 이 거울을 던져버리고 동쪽으로 떠났어요. 다시 돌아와 작동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라틴 아메리카 세계를 완벽하게 무너뜨렸어요. 이해하는 대로. 이 거울은 깨쌀것같은 신이 본 거울은 땅속에 묻혀 있었어요. 이 역사책이죠. 묻혀진 거울을 하는 건 라틴 아메리카 역사잖아. 깨쌀것같은 신이 버렸던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를 무너뜨린 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열었죠. 그 거울을 꺼내서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자는 거예요. 정체성을 인식하자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자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 책의 요지는 딱 맥락은 하나예요. 정체성 찾기예요. 이 역사책의 목적은. 우리들은 누구인가? 학기말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루미스키 촉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식민지를 벗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정체성 찾기예요. 이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정체성 찾기에 안까지 실패하고 있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깨쌀것같은 신이 돌아와서 철저히 무너뜨렸어요. 새로운 세계를 건설했어. 거기 건설된 새로운 세계는 아스테카 인카인의 세계가 아니야. 왜? 일단 인종부터가 무슨 인종이요? 메스티소가 인종이 대부분 차지해. 누구와 누구냐? 인디오 남자와 백인 남자와 인디오 여자. 항상 백인 남자와 인디오 여자의 분들이 어느 경우에도 백인 여자와 인디오 남자의 분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아이러니인 게 수업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백인 남자들이 여자들을 건드릴 때도 아무나 건드린 게 아니라 인디오 여자들 중에서도 예쁜 여자들만 건드렸어요. 그래서 백인 남자와 인디오 여자가 피가 섞일 때 메스티소 간의 다양한 혼합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남은 인디오 남자하고 남은 인디오 여자 간에 피가 계속 섞이는데 백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디오 여자 중에서 좀 더 자신들과 닮은 모습을 찾는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남은 여자들 인디오 중에서 더 인디오적인 여자가 남고 그래서
목이 짧았는데 목이 더 짧아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의 비극이요. 메스티소가 발생을 했는데, 자, 인구의 대부분 메스티소예요. 수업중에 여러 번 얘기했죠? 나는 메스티소고 스페인 정복자가 너무너무 싫어. 하지만 내 몸에는 그 피가 흐르고 있어. 나는 아버지가 나를, 우리 어머니를 강간해서 낳은 결과예요. 나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아버지가 틀린 여자를, 아이들을 여러 명 갖고 있고 그 아이들마다 그리고 강간해서 우리 어머니를 성노예를 해서 태어난 결과물이야. 자, 이럴 경우에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죠. 누구인지 모르겠죠. 내 자신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거울에 비친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쳐다볼 수 있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회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스페인 시민 단계를 청산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나야 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어떻게 해야 돼? 스페인 독립 후에 첫 번째 정체성 세운 게 뭔지 아세요? 스페인을 부정하고 처음에는 스페인어를 안 쓰기 운동까지 벌였어요. 지식인들이. 불어를 모국어로 받아들이자 실패했어요. 스페인적인 모든 걸 청산하려고 그랬어. 그러면서 했던 게 아스테카나 잉카나 마야를 이상적인 제국으로 그렸고, 그러면서 그 이상적인 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스테카, 잉카, 마야는 원죄가 없는, 유럽인들이 처음에 꿈꿨던, 유럽인들이 어떻게 파악했어요? 콜럼버스가 원죄가 없는 사회라고 파악했죠. 자연과 조화가 돼서 그런 사회가 아스테카, 마야, 잉카였고, 바로 그런 원죄가 없는 사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 원죄가 없는 사회였었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그걸 무너뜨렸고, 따라서 우리는 원래 평화롭게 살고 지상 낙원이었는데 지상 낙원을 무너뜨리는 누구였다? 스페인 사람들, 유럽인들, 외국인. 따라서 나치 아메리카의 모든 문제는 누구로부터 와요? 우리가 아닌 외국에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나치 아메리카에서 모든 사회 문제는 내 탓이 아니라 내 탓, 너희 탓으로 봅니다. 이게 오늘날 무슨 병? 나치 아메리카 난민병의 원인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 문제를 내 탓이 아니라 너희 탓으로 봐요. 이야기 있다겠지만 이게 무슨 심각한 문제를 갖고 오냐. 한국이 한 가지 잘한 건 박정희 대통령은 아무리 욕해도 한 가지 잘한 거는 60년대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 차관을 들여와서 어떻게 나갔냐면은 출로 나갔어요. 만약 안 그랬고 나치 아메리카처럼 갔으면 한국 경제 발전을 못했습니다. 60년대 나치 아메리카 똑같은 사회에서 어떻게 했냐.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이 사회의 모든 문제는 외부에서 따라서 수입품, 미국품, 일제 쓰면 돼요, 안 돼요? 한국은 일제 식민지였는데 60년, 70년대 미제, 일제 수입 금지되어 있었고, 물론 수입 금지시키면 한국 공산품을 보호하기 했지만 일제 쓰는 거는, 미제 쓰는 거는 쓰긴 다 썼어요. 하지만은 결국 TV에서 일제 쓰지 맙시다. 공영방송까지 나갔어요. 드라마에서도 일제 쓰는 거 못했고, 코끼리가서 다 떠들었어. 그래서 다 코끼리가서 쓰지만은 왠지 거기에 부끄러움이 있었거든요. 일제인데, 나치가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외부에서 오니까는 일단 수입 금지시키자. 그리고 그 수입을 하지 말고 그 수입품을 국내 공업력으로 대체를 시키자고 했어요. 한국은 수입할 건 수입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수입을 제한하면서 수출을 나가는데 얘들은 수출이 목적이 아니라 자동차 수입 금지 우리에서 만들자, 에어컨 수입 금지 우리끼리 만들자, 과자 수입 금지 우리끼리 만들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본력이 없는데, 그쵸? 자본력이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좋은 제품 만들 수 없죠. 어떻게 했냐? 큰 기업이 없는데 자동차 에어컨에서 공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했냐? 정부에서 수출세를 부과해요. 아르헨티나니까 정말인데 수출할 때 수출세를 부과해. 농산물을 수출할 때 국가에서 수출세를 부과하거나, 아직까지도 아르헨티나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출 대대리가 없겠죠. 아니면은 농산물을 가격이 이만큼이면 강제로 싸게 매입해요. 그리고 비싸게 팔고, 이게 표가 한 마리에 100달러면은 100달러에 팔 수 있다면 80불에 매입해서 정부에서 100불에 팔리고 20불 차익이 났죠. 그 차익을 뭘로 하냐면 복지정책에 쓰고, 공업 있죠? 공업 대체하는 특정 기업들한테 그 돈을 줘서 공산품을 생산하게 해요. 근데 스테라는 특정 기업들은 크겠지만 제품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겠어요? 절대 없어요. 경쟁이 없는데. 국가에서 특정 기업을 지정해서 아이디어는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르헨티나 제품이 한국의 대기업 문제죠? 특정 기업을 지정해서 키워주면은 그 기업은 크지만은 그 제품은 경쟁력이 없었고, 따라서 아르헨티나에 생산된 에어컨, 과자, 이런 것들은 팔리지 않아요. 국내에서. 사람들은 수입이 안 되니까 비싼 주고 생각 질이 아니고 강제로 사야 돼요. 강제로 쓰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밀수품을 써요. 밀수한 에어컨, 밀수한 과자, 앰플들. 밀수 가격이 보통 5, 6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수입 대체제 정책을 폈는데 60년대부터 경제는 무너지고 완전히 기업 생산 활동이 완전히 마비되고요. 인플레는 몇백 프로가 되고, 그리고 밀수가 성행하고요. 밀수한 제품이 중상층 이상들은 더 비싼 돈을 주고 밀수를 쓰고, 이게 라틴 아메리카 경제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요. 아르헨티나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베네수엘라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많은 국가들 아직까지 라틴 아메리카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못 벗어나요. 그리고 복지를 퍼줘야 되고. 바깥 등록하면 좋을 것 같지? 바깥 등록금 좋아요. 라틴 아메리카 그렇게 했어요. 바깥 등록금 전액 우선 장학금 퍼졌어요. 전액 무상 무료 퍼졌어요. 근데 그 복지 재원은 전부 여러분들 세금에서 나가야 돼요. 예산이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줄지를 못해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숫자로 국가 재정이 약화되고 빚이 늘고 또 한 가지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누구나 갈 수 있는 대학이든 정말 공부 열심히 가능한 대학이든 똑같이 무상등록금 누구든지 무상으로 무료질이 저하되고 8%여서 병원 가도 여러분들 일주일씩 기다려야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은 큰 돈 내고 대기클리닉 가서 바로 붙이고 8%도 정말 기다려야 돼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모든 사회 기능이 마비되고 수출자를 부과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나는 건데 공공요금 동결을 막을 거예요. 전기값은 오르는데 버스비 무조건 1000배서 누워버려요. 국민들을 열광해. 근데 결국 어떻게 가다가 어떻게 돼? 보면 벌써 운행할수록 버스가 적자. 결국 버스 노선이 전체가 스탑을 해버려요. 또 다른 슬럼이잖아요. 이게 끊임없는 이 악순환이 반복, 이게 반복병인데, 이 난민병이 원인이 뭐냐? 모든 내부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외부인 문제. 찾기 시작한 거죠. 그 원인은 뭐냐? 이 정체성.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잉카, 아스테카, 마야 있죠? 거기는 이상적인 사회였었는데, 그게 무너진 게 스페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립의 러스트 패러다이스라는 게 러스트 패러다이스. 잉카, 아스테카, 마야는 뭐였다? 러스트 패러다이스. 사실은 독립쯤 할 때쯤 되면은 잉카, 아스테카, 마야가 어떤 사회였는지 당쳐였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철저하게 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신 공명이 있었던 사실들도 당쳐였고,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도 기록을 남겼을 거야. 그걸 다 박물관에 보관해놓고 스페인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 다 녹여가지고 스페인 갖고 왔다고 했죠. 오늘날 잉카의 한국박물관이 있어요. 콜롬비아의 한국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 발견한 여러분들이 전시 보는 물건들은 잉카 게 아니에요. 칩차 게 아니에요. 아스테카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녹여서 봉구에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페루의 황금박물관 가서 보는 제품들은 언제 19세기 때 잉카권 다 파괴했는데 잉카 전에 국가들, 문명들, 아스테카 전에 문명들이 땅속에 묻혀있다가 19세기 독립한 다음에 영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와서 고고학적 발굴로 발견된 거를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발견했던 거는 남아있지 않아요. 다 문명으로 갖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루의 잉카 박물관, 황금박물관 가서 거기 잉카 거라고 그 잉카 거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그 정도거나 아니면 숨겨져 있거나 땅속에 묻혀있던 게 잉카 거라도 나중에 발견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철저한 파괴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잉카, 아스테카, 마야를 독립 후에 라틴 아메리카 지식인들은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상적인 사회였어요? 그러면 살고 싶어? 여러분들 보통 40대 그냥 심장병에서 죽어. 그러고 싶어요? 나이가 여러분들이 한 20대 후반이니까 딸이면 이제 곧 죽을 거고 이것도 10년 안에 죽을 거고, 그렇죠? 질병으로 고통받을 일은 없어요. 그대로 죽을 거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 인생을 즐기면 돼.
자, 이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향을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고 러스트 패러다이스를 믿고 이거를 뭐라고 배우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단 동산으로 비유해요. 에덴 동산으로. 아스텍과 잉카 마야는 에덴 동산이었다고.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아담과 이브가 원죄를 갖게 됐죠.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은 어떻게 설파하냐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유럽인들과의 조우로 인해서 라틴아메리카인들은 선악과를 따먹게 됐고 그래서 고통받기 시작했다. 고통이라는 게 뭐냐? 선악과를 뭐라고 했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위즈덤추예요. 지혜의 열매를 따먹고 지혜의 열매를 따먹은 게 뭐가 나쁘죠? 무지할 때, 이노센트할 때는 여러분들 고통받지 않는데 지혜를 갖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나쁘고 뭐가 좋은지 판단 능력이 생겨요. 컨닝하면 나쁘다는 걸 알아. 그치? 나쁘다는 걸 알면서 컨닝해. 죄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교체도 안 해. 공부 뭐하러 해? 나 학교 초도 했죠. 공부 뭐하러 해? 여러분 공부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머릿속은 순수하지 못한 지식을 찾고 여러분들 고통받아요. 여러분들 알면 할수록 고통받아요. 알면 할수록 좋은 대학 과목 갈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갈수록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승진해야 되고 승진하면 할수록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상무 정사장이 되면 될수록 사람한테 몸부림치고 사고 싶은 건 많아지고 그럴 거 아니야. 그냥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또 진짜 돈 더 많아지고 애들을 찾아야 되고 차도 그냥 몰다가 배 타고 싶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게 전부 고통의 시작이에요. 그렇지 않아? 고통받고 싶지 않으면 물을 때려치우고 한쪽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머리를 깨끗하게 비우세요. 여러분들 정말 순수해지고 죄가 없이 자연과 하나가 돼서 삶을 살아가면 돼요.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 그렇죠? 삶을 사는 거 이렇게 호기심 한국에 나오세요. 자, 그래서 라틴아메리카의 지식인들은 정말 그런 사람 행복한 줄 몰라요. 정말. 라틴아메리카 지식인은 독립할 때 잉카, 아스테카, 마야가 바로 그런 사회라고 봤어요. 여러분들 그 영화도 있어요. 그 뭐죠? 3D 영화 만들어진 거였죠. 3D로 외계 행성 나오고 이게 뭐였지? 아바타. 아바타에서 그리는 세계가 무슨 거였어요? 지구인들 오기 전에 아바타의 세계는 뭐예요? 그 세계는 정말 자연과 하나 되어서 사는 사회죠. 바로 그게 콜럼버스가 그렸던 신세계예요. 사실은 아바타의 세계에서 그게 있죠. 바로 유럽인들이 15세기에 라틴아메리카를 그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지구인들을 뭐로 대입하면 스페인 전복자들과 똑같이 대입하면 똑같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아바타 그 영화에 나온 그런 세계가 정말 존재했을까요? 존재 안 했어요. 자연과 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이상량을 찾은 적이 있고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은 역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독립의 문제가 뭐냐면은 역사는 앞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역사를 뒤로 돌아가요. 독립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았던 과거로 돌아가서 역사가 과거로의 회귀를 해요. 이런 사회는 역사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역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정체성을 미래지향적으로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돌아서서 과거 회귀를 해버려요. 그리고 있지도 않았던 사회는 이상향을 바라보면서 돌아가요. 자, 정체성 찾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게 19세기 독립 이후의 라틴아메리카의 모습이었어요. 정체성 찾기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과거로의 회귀, 원인 빙글빙글 돌아요.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 이거 뭐라고 하냐? 결점이 있는 원이라고 해요. 정체성 찾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어요. 쥐가 꼬리를 물려고 뱅뱅뱅 돌면 어때요? 앞으로 못 나가죠? 이게 원래 이렇게 문제였고 카를로스 포엔테스는 이 책을 쓴 게 그 뱅뱅 도는 그 결점 있는 원이나 탈출구가 없는 뱅뱅 돌이 다음 첫 번째 그렇지 그거를 벗어나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거를 그래서 재밌는 거랑 붙여진 거예요. 움직이는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찾는 거는 우리가 메소스티리온 거기에 자부심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확보해 가서 우리 모습에 인디오도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아스텍과 잉카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는 인디오도 아니야. 그 뿌리가 엘도 있고 한편으로는 유럽인들도 있고 그 바탕 위에 메스티소인 우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부심을 가져요. 어쨌거나 그래도 여러분들 메스티소인 여러분 모습에 자부심이 갖겠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책이 쓰여졌고요. 결국 정체성 찾기고 내가 레포트 주제로 한국은 정체성 찾기와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 찾기 시작하고 있죠. 한국을 생각해요. 한국은 일제 시민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가 과거를 회귀하냐 미래지향론인지 한국에 뭐 좌우 논란이 있는데 우파에선 좌파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역사가 과거를 회귀한다. 뱅뱅 동다 앞으로 못 나가죠.
오른쪽을 보고는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채 나가려고 한다 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논문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최신지로 읽어보고 싶은 사람 찾아보면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고 자, 이거는 이제 독립 때까지 얘기가 길어졌었는데, 어쨌거나 옥테스마 이사가 과중앙 세금과 인신고의 주변 부족이 원한을 쌓고, 이게 바로 그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원인이 됐죠. 예언한 대로 예언한 시기에 도착했고요. 아스테카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 바다에 떠다니는 섬들에서, 섬이 목선이죠, 전함이죠. 그렇게 큰 걸 처음 봤어요. 번쩍이는 칼과 연기, 번쩍이는 쇠붙이, 우리 화살을 뚫을 수 없다. 당연하죠. 아스테카는 청동기인데 철기로 만든 가무도 뚫을 수 없죠. 큰 개가 있으면 개를 처음 봤어요. 말을 탄 사람을 이렇게 했죠. 자욱하자. 말도 안 되는 게 대지가 진동한다고 봤고요. 옥테스마의 오파는 이게 운명론에 사로잡혔다고 지난 시기에 했었죠. 옥테스마에서는 결국 스페인들을 저항하지 않고 환영하기로 결심해요. 동쪽에서 오는 힘을 받아들이기 결심하고요. 자, 에르나 코르테스 원래는 쿠바에서 뭐 담배를 경작하던 담배 농장의 주인이었는데, 유카탄 반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거대한 황금의 도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총독을 속여가지고 배를 뺏어서 도망을 쳐요. 도망치듯이. 나중에 총독이 속았다는 걸 알고 에르난 코르테스를 잡으러 와요. 총독이 배를 훔쳐가지고 간 거였거든요. 총독이 속여서 속임수로 군대를 이끌고 508명의 군인으로 끌고 가니까 나중에 총독이 잡으러 와요. 더 많은 군대를 보내서. 근데 어떻게 했냐? 자기를 잡으러 온 군대 앞에서 이들을 설득해서 전부 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인격을 가지고 설득을 해냈고. 자, 멕시코만 상륙해서 베라크루스를 건설하죠. 오늘날까지 주요 항구예요. 그래서 멕시코로 수출되는 모든 물량들은 거의 이쪽 베라크루스 있죠. 유럽에서 오는 물동량은 베라크루스하고, 현대가 여기에서 차 만들기를 만들었죠. 베라크루스 다음에 투손인가 만들고, 그 다음에 산타페까지 이어지는 교육로를 얘기했었죠. 현대가 그 교육로 따라서 이름 그대로 붙였어요. 말린체가 있는데, 말린체를 만나요. 상징적으로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메스티소가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아담과 이브처럼 최초의 메스티소라고 했죠. 멕시코인들이 말린체를 너무너무 저주해요. 하지만 멕시코인들은 그렇게 저주하면서도 이호대 칭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칭가, 욕하다. 칭가또 마마는 이애니 18용 이런 의미예요. 이애니하고 뭐뭐 할 용, 칭가또 마마. 뭐 이런 뜻인데, 이게 가장 심한 욕인데, 바로 그 칭가르가 말린 채 여기서 이 여자의 이름에서 노래를 했어요. 멕시코에서 가장 심한 욕이 누구에서 했다? 바로 이 여자한테서. 배신의 상징이에요. 자기의 부족을 배신하고 자기의 부족을 멕시코 전체를 스페인 사람들한테 팔아놓은 게 상징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정복자의 정부가 돼서 노리의 역할을 주고 정복자의 혀가 돼가지고 앞장서서 부족들을 대신하면서 모든 정보를 흘려놓는 거였어요. 이 여자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스페인 군대를 몰살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정보를 흘려줘요. 북쪽으로 진격하고 목테스마 왕은 이 사람을 환영하게 했지만 처음에 신인 줄 알았었는데 북쪽으로 진격하면서 신이 아닌 게 알아요. 왜? 신은 죽지 말아야 되는데 이는 죽는 사람을 알아요. 열병으로 죽어요. 죽어 넘어져요. 신은 죽을 수가 없는데 죽죠. 신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싸우다가 피를 흘려요. 그걸 보고 나서는 아니면 결국은 신이 아닌 걸 알아요. 근데 목테스마 왕은 울지도 읽고 이들을 환영하려고 하니까 다른 부족들이 우리는 그래서 싸워야 되겠다 하고 스페인 군대를 환영해요. 스페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술을 줘서 환영하고 여자를 제공하고 환락의 밤을 제공한 다음에 잠에 골아 떨어지게 한 다음에 전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계획을 알아차리고 깃들면서 오히려 이들이 몰살당해요. 이 여자가 그거를 깃들면 안 했더라면 이들은 전부 몰살을 당했고 아스테카제도 그렇게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 여자가 그 모든 정보를 흘려줘서 전부 몰살당하게 하죠. 대신이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더 정체성의 문제죠. 이 둘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상징적인 멕시코인들의 메스티소가 조상이에요. 아담과 이브에서 난 후손들이 우리 지구를 엮듯이. 이게 모든 메스티소인들의 운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머니는 정복자들한테 몸을 내주고 다리를 벌려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어. 여러분들이야 이게. 그걸 이제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쳐다보는 그거예요. 정체성의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린티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스테카 정복했어요. 아스테카의 황제 같은 지위를 얻게 돼요. 태양이 돼버려요. 그럼 이 여자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책에도 나와요. 정복한 다음에 이 여자가 머리가 좋았대요. 통역관이 됐고 많이 딸리었대요. 모든 통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죠. 에르난 코르테스가 자기 부하한테 갖고 놀라고 장난감처럼 그냥 줘버려요. 갖고 놀라고. 선물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 그 부하가 데리고 놀다가 다른 친구한테 또 선물을 할 거예요. 몇 번 굴리다 역사 속에 사라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버려져서 죽었는지 죽임을 당했는지. 그게 모든 인지 여자의 운명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공을 세웠고 에르난 코르테스가 AIS 밀랭과 이 여자는 나이 허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여자까지도 이렇게 버림을 받을 정도였으면 나머지 인지 여자들의 운명은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도 되겠죠. 자, 레엔다스 네그라스라고 하죠. 검은 전설. 자, 보세요. 책을 보냐면 어디를 보냐면 (137페이지) 137페이지로 보세요. 여러분들 이 보면은 500명의 군인으로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하겠다 유카탄 반도에 상륙을 했는데 보고 나니까 인구 1000만이 넘는 대제국이고 도저히 500명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잡히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심장이 꺼내주고 부하들이 공포에 부들부들 떨면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어떡하냐? 밤에 내가 타고 온 배를 불태워버려요. 아침에 부하들이 놀라니까 137페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설득을 해요. 우리들은 기껏해 5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니까 그들은 뭐라고 해요? 코르테스는 그렇다면 우리들은 2배의 용기를 가져야지. 열병과 임대의 공격으로 죽어가는 자가 늘고 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거의 반란을 일으킬 정도였대요. 그러면 밤에 시체를 눕도록 하자. 적이 우리를 불사시나 믿게끔 꾸바로 돌아갑시다. 배를 다시 돌리지요. 반항할 자세로 정말 반항을 하려고 했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었는데 에르난 코르테스가 밤에 이미 몰래 배를 불태웠고 그런데 이에 배는 없어. 내가 모두 침몰시켰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칭 위대하다는 목테스마가 자기가 정말 그런지 눈으로 확인해보자.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나갈 거는 앞에밖에 없고 앉아서 죽을래? 나아가서 그 많은 황국을 찾아낼 얘기예요. 결국은 열렬하게 군인들이 환영을 받고요. 이 연설 하나로 군인들이 들고 아스테카로 진군하죠. 여러분들이 에르난 코르테스였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돌아가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상황에서 배를 불태워 그리고 끌고 앞으로 나가요. 보통 사람은 아니었죠.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었겠어요? 인생은 도박이야. 심장이 꺼내져서 죽든지 아니든지. 여러분들이 에르난 코르테스처럼 목숨 걸고 내 심장이 꺼내지든지 아니면 성공하는 데 목숨 걸면은 대부분 성공할 거예요. 르네상스맨이라고 있죠. 인간의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사람. 르네상스의 전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정말 목숨을 걸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뭐라고 슬퍼하냐? 아스테카는 진흙 위에 세워진 제국이라고 슬퍼하죠. 실제로 성공해요. 십정이 루사가 앞서나 패배이고요. 목테스마가 결국은 이들을 환영해요. 결국은 멕시코 시티 테노치티에 도착하고
목테스마가 황금을 주면서 환동을 해요. 목테스마의 생각은 뭐였냐면 백인들이 황금을 좋아하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황금을 많이 주면은 힘이 돌아갈 걸 생각해서 황금을 줄 테니까 더 많은 황금을 줄 수 있다. 이걸 갖고 떠나라고 해요. 목테스마의 오판이 또 하나의 오판이 뭐였냐면 그 황금을 본 순간 백인들이 눈치였어요. 이렇게 많은 황금이 있고 더 많은 황금이 있다면은 어떡하냐. 이 제국을 장악하면은 더 많은 황금을 얻을 수 생각하고 오히려 떠나기는커녕 결국 목테스마를 포로로 잡았어요. 그리고 더 많은 황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신이었던 남자 목테스마가 비참하게 죽게 되는. 자, 오르테스의 무혈 쿠데타 환대를 받아요. 근데 해변에서 스페인군 2명이 인디아한테 죽어요. 이거를 빌미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목테스마를 포로로 잡히고요. 피라미드 구조라고 했죠. 황제가 위에서 사로잡히니까는 모든 게 마비돼요. 그런데 오르테스가 멕시코 시티를 버리고 베라크루스를 떠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쿠바 총독이 오르테스 체포를지휘해서 500명의 군사를 파견해서 베라크루스를 보내요. 그리고 이들이 오르테스를 잡으러 온다는 거 아니까 스페인 군대가 오르테스가 스스로 베라크루스를 가가지고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런데 오르테스가 이들을 설득하러 베라크루스를 떠나는 사이에 인디오의 반란이 일어나요. 그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지나고 나요. 총독의 군대와 함께 귀환한 오르테스도 결국 이걸 못 막고 퇴각을 결정해요. 퇴각을 결정하는데 이때 스페인 군대가 탈출하고 슬픔이 일어나서 탈출하면서 스페인 군대의 절반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인디언하군 대부분이 사망하는데 이게 책에 나와요. 슬픔과 노체 트리스테. 스페인 군대 대부분이 죽습니다. 반이 죽고 인도 대부분 죽는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139페이지 139페이지에 슬픔이 나오죠? 근데 이들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스페인군이 대부분은 갑옷은 화살을 끌 수 없다고 했죠. 왜 죽었냐? 도망을 칠 때 포수였죠. 도망을 치면 배를 타고 도망쳐야 되는데 황금을 다 너무 많이 가지고 도망쳐야 보니까 많은 배들이 황금의 무게기 때문에 가라앉아서 죽었어요. 절반이 군대는 화살 맞고 죽었는데 스페인 군대는 총이 있고 갑옷이 있었기 때문에 화살 쏴도 안 죽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황금을 갖고 도망치다가 그 무게 때문에 죽었습니다. 비참하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뭐라고 명칭? 슬픔의 밤. 슬픔의 밤으로 명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황제 구앗 우떼목을 황제로 내세우고 격렬히 항쟁해요. 그런데 이미 이때는 천연조라서 천연조로 수많은 아스테카 전사들이 사망했고요. 결국 1521년 마침내 수도 테노치틀란이 함락이 돼요. 그래서 1519년에 상륙을 해서 2년 만에 아스테카 전체를 완벽하게 제압합니다. 완벽하게. 구앗 우떼목은 교수왕이 처해지고요. 시인의 통곡 142페이지. 시인의 통곡이 오늘날까지 전해지죠. 어디로 갈 거나 친구들이여, 영계는 피어오르고 안개는 자욱하구나. 통곡하라 친구들이여, 물은 엄청 핏빛으로 물들었구나. 울어라 오 통곡하라, 아스테카 제국은 사라졌더라 하면서 이제 비탄의 시작이 새로 시작되죠. 그리고 묻혀졌던, 완벽하게 잊혀졌던 이 유물들이 1978년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잊혀졌던 아스테카, 잉카, 마야의 역사들이 19세기 이후 고고학 발굴로 인해서 오늘날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야가 이렇게 잔재했다는 것은 수백 년 동안 잊혀지고 있다가 요 근래에 밝혀지고 있고요. 자, 새로운 탄생이에요. 아스테카 제국의 항과 인디오 부족들이 승리이자 패배. 메스티소의 탄생이 있죠. 최초의 혼혈이 탄생했고 새로운 언어의 지배. 결국 이 수많은 백인, 흑인, 인디오, 메스티소 이 모든 걸 연결해주는 건 스페인이고, 스페인어는 반항과 희망, 분열과 결속이 언어가 돼가지고 이 모든 이질적인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142페이지 보도록 하세요.
오로지 말린치의 목소리만이 남게 되었다. 콜테스의 통역자이자 레인이고 정부였던 말린치는 그녀의 역할, 즉 통과 말을 통해서 우리 다인종족 문화의 중심을 기반을 확립했다. 그녀는 정복자의 자식, 즉 첫 번째 메스티스의 어머니였고 최초의 혼혈 아메리카인을 낳은 어머니였다. 상징적으로 그녀는 최초의 멕시코인, 다시 말해서 인디오와 스페인인이 피를 지닌 최초의 자식의 상징적인 어머니였고요. 그녀는 포르테스를 배운 새로운 언어이자 바람과 희망, 쌍과 죽음의 언어였던 스페인어를 말하면서 출산하였다. 그리고 스페인어는 그 모든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됐죠. 한 가지 아이러니가 오늘날 스페인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스페인에서 스페인어 안 쓰는 지역이 많아요. 북쪽 바스크 스페인어 안 쓰는 거 있어요. 바스크 써요. 저쪽에 서쪽에 갈리시아죠. 스페인어 안 써요. 갈리시아 쓰죠.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뭐 쓰는지 아세요? 스페인어 안 써요? 카탈라나 써요. 스페인은 오히려 스페인어를 쓰는 게 중북부 카스티아하고 남부 안다루시아밖에 없는데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는 브라질 지역하고 방어했어요. 스페인어 썼어요. 스페인어가 가장 강력한 스페인 본국조차도 스페인 본국의 통일된 언어가 되지 못했던 스페인어가 오늘날까지는 스페인 본국의 통일어는 스페인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전부 스페인어가 가장 강력한 유일한 공용어로 링구아 프랑카로 자리 잡게 되죠. 여러분 카탈루냐 가잖아요. 바르셀로나 가잖아요. 학교에서 스페인어 안 배워요. 스페인 역사 안 배워요. 카탈루냐 역사를 배우고 카탈라나로 수업합니다. 갈리시아 가면은 갈리시아 역사를 배우고요. 갈리시아로 수업해요. 바스크 가면 바스크어를 배우고 바스커로 수업합니다. 그들도 스페인어를 외국어로 배울 뿐입니다. 제1 외국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 내용은 잠깐 길게는 안 볼 거고 아스테카 내용 잠깐 10분 정도, 15분 정도 DVD를 볼게요. 요거는 그렇게 아주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편집을. 양손 가져가서 항상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우선인 거 근데 왜 그랬죠? 제가 자, 다음 시간에 니카라과로 볼게요. 자, 여러분들 내가 요 DVD는 보여주고 말제를 여러분들한테 이게 좀 약간 늘어지는 게 있어서 다음 시간에 1분 정도 보려면 여기 DVD 그만 보려고 생각했어요. 보자는 사람. 다들 안 보고 중간에 빨리 진행하는 분들 보고 니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